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탈주범 이대호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지난 5월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수갑을 찬 채 달아났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서울로 잠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죠. 지금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는 전국에 동시 일제 검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꼬리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름째입니다. 정읍에서 광주로, 서울로 신출귀몰 하고 있는데 도피가 장기화되다 보면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커지죠.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긴급 진단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연결을 해보죠.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밝혀진 행적이 지난주 월요일 서울 여기까지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아직 서울에 있을까요? 글쎄요, 그 서울에 있었던 그 시점이 이미 일주일 전이고, 예. 이 도주자 자체가 이제 평상시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절도 행위를 벌인 점인 것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예. 일단은 수도권 지역에 있지만 또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방에 있다가 또다시 수도권으로 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점을 봤을 때 예. 사실은 지금 반드시 수도권 지역에 있느냐 이 여부가 중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지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예. 이를테면 교도소 동기라든가 기타 과거의 사회적 관계에서 많이 알고 있는 장소에 예. 현재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곳곳에 간문 감시가 있었을 텐데 서울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자체가 현장 적응력이 아주 뛰어난 인물로 봐서 또 더군다나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검문 검색을 한다 손 치더라도 결국 그 장소가 아주 국한되어 있는 일정한 목이라든가 그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곳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충분히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변장술이라든가 예. 어떻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가에 관한 아주 능통한 정보와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문 검색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차량을 이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서울까지 오려면, 광주에서 서울을 오려면. 그렇죠. 그것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절도가 하나의 본인의 범죄 경력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 이를테면 차량을 절취해서 이동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버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를테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든가 예.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수가 이제 이와 같이 능통한 범죄 경력자를 빨리 특정해서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예를 들면 신용카드라든가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을 한다든가라고 한다면 하나의 추적 단서가 포착되기 때문에 예. 검거에 용이할 수 있지만 현재의 어떤 이동 경로라든가 등 또 이동 방법이라든가를 보면 이와 같은 추적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대로 몸으로 접근한다든가 예. 어떤 휴먼 접촉을 통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쉽게 특정하는 데 많은 좀 한계가 좀 있는 거죠. 네네. 교도소 동기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라는 걸 경찰에 제보해줘서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역시 동기하고 뭔가 전화를 걸어서 만난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직접 이제 찾아가서 만난 셈인데 그것을 이제 이 교도소 동기가 경찰에게 제보를 했죠. 그래서 경찰이 그것을 촛불 입수해서 잠복을 했지만 결국 그날 나타나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것인데 결국은 이 많은 범죄 경력을 통해서 경찰의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본인의 이동 행적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전에 상당히 많은 예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런 것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사람이
현장에서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예. 결국은 절취 행위를 계속을 할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예. 시민이 목격을 한다든가 예. 뭐 이런 형태로 이 본인의 정체가 뭐 드러나는 뭐 이런 가상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 뭐 이 정도라면 이미 밀항했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글쎄요, 그 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국내외의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현재 하나의 그 추정 시나리오는 해볼 수 있겠지만 예. 글쎄요, 그 밀항의 그 가능성에 비춰 본다면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적응력이 뛰어나고 범죄 경력이 뭐 한 150건 있을 정도로 워낙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 요리조리 지금 잘 피해 다닌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오로지 보름 지나도록 못 잡고 있는 게 오로지 그의 능력 때문일까? 그것뿐이겠습니까? 경찰 수사에 허점은 없습니까?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고 더군다나 그 경찰과 검찰 공조 수사에도 사실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최근에 이 도주자가 그 가족에게 접촉을 했던 사실이 있는데 예. 이것을 검찰은 알고 있었고 또 경찰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검찰은 알고 있었는데 경찰은 가족과 만난 것도 몰랐다. 그것이 몰랐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건 결국 공조 수사의 하나의 그 흠이 노정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경찰이 현재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업무에 대해서 하나의 그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뭐 최근에 그 사대학 척결이라고 하는 예. 하나의 그 주요 현안 이슈인데 뭐 불량식품 잡고 이러는 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온통 여기에 뭐 이를테면 홍보라든가 또는 그 검거 실적이라든가 여기에 가장 그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 현실적으로 도주범에 대한 것은 조금 뒷순위에 밀린 점 역시 결국 이 도주자를 현재까지 그대로 뭐 방치하게 된 간접적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검경 공조가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글쎄요. 뭐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도주 사건이 발생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물론 당연히 이제 그 국민 생활의 평안을 위해서 빨리 도주자를 검거를 해야 되겠지만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검찰이 놓친 것을 경찰이 지금 뭐 책임과 비난을 뭐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공식적 뭐 그런 문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인력의 어떤 한계를 꼽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경찰 현재 정책이 그 사대학 척결에 맞춰져 있고 그걸 잘해야지만 지금 뭔가 점수가 오르고 고과가 오르고 그런 분위기인가 보죠? 사대학 척결을 잘해야? 그러니까, 네. 그것이 하나의 뭐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대학이 뭐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경찰의 기본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뭐 이를테면 사대학에 포함되는 그런 범죄에 방점을 맞추는 것은 뭐 의미가 있지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사대학에만 맞춘다라고 했을 때 기본 업무가 소홀히 된다고 한다면 뭐 이번 같은 경우에 그 도주자에 대한 뭐 체계적인 경력 배치 알겠습니다. 이런 데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력이 한쪽으로 좀 몰려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검찰과 경찰의 공조가 느슨했던 것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 지금 이대호는 말씀드린 대로 범죄 경력이 150건이고요. 감옥에서 조폭 3명하고 싸워서 이기고 지난 2월에 붙잡힐 당시에는 강력계 형사 3명이 위에서 제압을 하는데도 이걸 물리치고 달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7년 전에 강도 혐의로 붙잡혔을 때도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서 결국은 권총으로 쏴서 이 사람을 잡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혹시 궁지에 몰리게 되면 흉악범죄로 뭔가 이어지진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 공권력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 적극적인 그 저항을 했었고, 더군다나 본인이 이번에 검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 형에 있어서의 그 가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본인이 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뭐 저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니 형이 가중될 거 걱정하는 사람이 탈주하진 않았겠죠. 궁지에 몰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 이제 본인이 그 막다른 골목에 뭐 처한 것을 스스로가 예. 많은 범죄 경력을 통해서 그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예. 결국은 그 이 사람의 현실 어떤 적응 또는 생활을 위해서 예. 여러 형태의 그 절도를 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일반 시민이 목격을 하거나 예. 대상이 됐을 때 예측지 못한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결국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경찰에게도 적극적인 대항을 했는데 일반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위험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건데 이제 보름 동안 지금 잡지 못하면서 이제서야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전국 일제 검문이 시행되고 이제서야 그랬다는 게 참 화도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대호를 제2의 신창원에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창원은 907일간 도망을 다닌 사람인데 제2의 신창원까지 갈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통상 도주범의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10일 안에 잡히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 90% 이상이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잡히게 되는데 예. 10일을 넘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장기화가 될 그럴 우려가 상당히 큰 것이죠. 왜 10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글쎄 그것이 뭐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지리적 어떤 관계 또는 연고감이 있는 곳을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 결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은닉하거나 또는 본인 자체가 현실 적응력이 상당히 높게 되는 또는 그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신상 외관 모습의 변동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군요. 네네. 열흘이 기준인데 지금 열흘을 넘어서 보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만나고 있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많진 않지만 대구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 경찰의 초동 수사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 얘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용의자를 잡긴 잡았습니다. 피의자를 잡긴 잡았지만 애초에 초동 수사가 너무 느슨했던 거 아니냐. 택시 기사로만 한정 짓고 요즘 너무 놓친 게 많았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결국 초동 수사에 많은 오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말씀대로 경찰이 생각했던 처음 용의자는 택시 기사였던 거죠. 근데 막상 사실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오인을 했던 그 같은 초동 수사에 오류가 있었고 더군다나 이 실질 범죄자가 거주했던 곳에 이 성범죄 경력자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와 같은 사실을 경찰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동 수사의 기본 방향이 틀렸다. 이런 점에서 결국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결국 다른 이유 때문에 검거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이 범인이 그 당시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든가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든가 하면은 못 잡은 거죠. 네네 장기 미제 사건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초동 수사의 기본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CTV 클럽의 CCTV 자세히 보고 또 이게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진 게 이 남자 집이었습니다. 잡고 보니까 범인 집이었어요. 이런 걸 제대로 파악했다라면 애초부터 용의선상에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참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만약 도망갔으면 어떻게 했나. 그렇죠. 기본 용의자를 택시 기사로만 한정을 해서 많은 수사 자원을 택시 기사에만 맞춘 점이 바로 초동 수사의 가장 큰 오류로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